안녕하십니까. 게릴라 인터뷰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우주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조우영 교수님을 찾아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카메라 보이라고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그 본인이 계시는 학교와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에서 법교육 준비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조우영입니다. 조우영 회원님 되십니다. 예. 이 시간은 이게 딱딱한 그런 게 아니라 간담회처럼 편한 이야기로 지금 저한테 있어가지고는 조금 그 말씀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많았어요. 네, 그걸 이번 시간에 한 2가지 정도 말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상속제도에 관한 생각. 이게 자본주의 사회, 계급사회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상속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뭔지를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면. 그냥 외우고 있는 말인데 이런 말이 떠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속은 소유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냥 뭐 흔한 얘기로 막시즘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 문제, 근본 문제가 사적 소유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인 상속부터 문제인 게 아니냐, 그냥 그 정도 차원에서 사실은 툭 던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 상속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상속의 어떤 의미가, 상속이 시작되면 그 사람이 출발하는 출발선이 다른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죠.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식한테 뭔가 더 물려주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 것인데 그 결과를 자식이 가진다고 해서 문제다,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거는 뭐 저는 제가 그것보다 요즘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자 문제예요, 사실은. 자, 그게 제가 강의 시간에 한 3, 4년 전부터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던지기도 해요. 생각날 때는. 그 뭐냐면, 나는 내 거냐. 그래서 정의론 이야기 하는데, 각자한테 마땅한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인 의지, 이거 좀 유명하게 떠돌고 있잖아요. 그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그게 인간 사회에서 제일 정당하게 인정되면서 많이 통용되는 소유의 근거, 이거를 보면 내가 낳은 것은 내 것이다. 이게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 것 같아요. 소유의 윤리적 원천, 또 발생적 원천으로 제일 인정되는 게 내가 만든 것, 내가 낳은 건 내 것이다. 이러면 우리 통치론에 나오는 그 노동가치설 이런 것도 사실은 내 노동이 투여된 거니까 그만큼이 내 것이다, 이런 건데,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이 자라는 게 소유격 of, 이게 원래 from이라는 뜻도 있고 출처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출처, 나온 대로 도로 돌아간다 하는 게 of에 나오기도 하고 다시 들러붙는 귀속이니까 이렇게 되는 관계인데, 나는 내 거냐 하는 거는, 이게 그 차원에서 보면 내가 내 것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늘 낳아주신 거에 대한
부모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내 게 아닌데 내가 내 것을 산출할 힘이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소유라는 게 참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간악하게 지어낸 말이기도 하고 근거 없이 지어낸 말이기도 하고 그냥 욕망을 투사해가지고 내 거로 삼자 이래버린 거 이외에 나머지 정당성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자아에 대해서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은 또 다르게 나도 정리를 못했는데 어쨌건 법에서 흔히 다루는 게 주체들끼리의 관계 중간에 물건이 문제가 되면 이제 물건을 매개로 해서 맺어지는 주체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 주체성 자체에 대해서는 요즘 별로 이것도 허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불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참나 그 찾기가 어려운 거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하고 소유, 상속, 자아, 상속, 소유 이 세 개가 결국은 인간의 자기중심적 생각들, 개체중심적 생각들 뭐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집단적으로 볼 때는 남을 해치는 것이기도 하고 독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 서로 상해먹는 좀 이상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네.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유. 그죠? 그렇죠. 주체와 객체인 외물하고 그 주체들의 내적 자아하고 이게 자아,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그다음 상속 이런 식으로. 상속은 아까 저 몸을 놔준 관계에서 왜 물건을 따라 붙여가지고 이 물건을 내 걸로 갖다 붙일 정당성 근거가 없는데 내 거 삼아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자식은 몸도 물려받고 물건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고 이상한 거 아니냐. 사실은 낳은 자의 것이라면 우리가 자연의 소유여야지 피유물이어야죠. 좀 어렵네요. 저는 어렵다기보다 이게 인간이 간주관적으로 형성해 놓은 법의 세계, 권리의 세계 이게 과연 어떤 좀 논리적으로 정합적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그냥 간주관적으로 서로 그냥 봐주기로 대충 동의해가지고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건데 이 자본주의 질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여러 가지 간주를 해나가면서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다른 식으로 갈 거냐 그 문제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얘기 그 사회 진출할 때 예를 들어 장교 제도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네 어제 얘기했던 그 고급 공무원 시험 구급이 아니라 고급 공무원 시험으로 고위직 들어오고 하는 문제 그 제도 자체가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취지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아까 자아 문제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따로 생각한 겁니다. 어쨌든 예. 관계가 나중에 밝혀지거나 맺어질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따로 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문재인 정권 모토가 뭡니까 그거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기회평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에부터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해왔어요. 그건 뭐냐면 기회는 다 줘야지 평등한 거지. 예를 들면 응시할 기회를 준다. 이런 건 평등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실제로 다 직위를 다 줘놓고 시작하는 이런 게 평등이지.
지위를 차지할 기회를 준다. 이게 뭐 기회를 주는 것은 평등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 불평등을 창출하기 위한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거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이라는 말 그 자체가 평등하지 않은 걸 평등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단 여기까지 기회의 평등은 그렇다고 생각해봤고 공무원 시험을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뭐 학력 제한, 연령 제한, 기타 재산 제한 뭐 제한을 안 두고 장애 제한도 안 두고 그렇게 주는 거는 그 뭐 좋아 기회 평등일 수는 있겠는데 그건 별 의미 없고 그건 어차피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가르기 위한 불평등 창출을 위한 평등이니까 헛방 평등이지 뭐. 근데 일단 가질 수 있는 그 직위나 지위나 이런 것이 처음부터 다른 것을 나누어 주는 판을 벌리는 것 자체가 뭔가 기회평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들어가서는 누구는 처음부터 뭐 5급에서 시작하고 7급에서 시작하고 누구는 밑바닥 9급에서부터 시작하고 이거는 더더욱이나 이 당락 결정에서 불평등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 보니 또 불평등하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별로 뭐 어쨌든 이상하지 않냐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출발선이 같아야 뭐 경쟁이 공정할 건데 적어도 그 경쟁의 공정 이거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가 확보돼야 되는 것 같아요. 출발선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의 영향력들이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길의 평탄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게 같아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맨 처음에 갖춰야지 같은 지점에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하여튼 그렇게 7급, 5급 뭐 아니면 군대는 장교 이런 걸로 또 경찰은 간부 시험 이렇게 중간에 치고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는 애초에 인생으로 보면 처음부터 하여튼 차등적 출발을 시키는 인위적 장치로서 별 정당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 평등의 시대에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출세라고 하죠. 예. 고급 공무원이 되는 그리고 장교가 되는 것도 남들보다 출세가 빠르고 그 출세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럼 평등과 배치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 그거는 사적으로는 출세이겠지만은 그 인간 사회를 운영하는 데서 여러 가지 조직 체계를 갖추고 대처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인간들의 조직을 갖춰야 맞는데 거기에는 위계 질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일종의 기술 합리성을 띈 걸로서 어쩔 수 없는 합리적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하고는 사회 사정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애초에 어떤 진입 지점 그러니까 한 25살 됐을 때에 이 인구의 상태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전체 인구의 교육 그 수준이 또 개발 수준이 하여튼 낮기도 하고 그 소수의 하여튼 그 고급 교육을 받은 인재를 국가에서 불러 쓰면서 또 역할을 맡기고 대우를 해줄 때에 이 자원을 나름 합리적으로 분류해서 쓰려고 개발된 제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옛날 뭐 귀족 독점 그 장치의 유죄일 수도 있을 건데 그거는 은연중에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뭐 70% 80% 이리 되는 세상에 무슨 대충 고급 인력 양성을 해놓고 누구는
처음에 구급 밑바닥부터 기계 만들고 누구는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구급부터 출발하면 정년퇴직 할 때 환갑 다 돼서야 5급을 따니 못 따니 이렇게 되고 누구는 뭐 20대 중반 뭐 30대 이럴 때부터 5급 턱 들어가가지고 그건 한 10년만 근무하고 나면 중간에 나오더라도 연금 차이도 뭐 수배가 아마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사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우리나라 나이 사회에서 뭐 10년 20년 묵은 한 6급 7급 일이 되는 사람들이 20대 30대 5급으로 치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또 지휘를 받는 게 이런 게 스무스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구급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거네요. 평생 동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형태로 가면서 오히려 더 잘려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반론도 있던데 정말 이제 뭐 야생지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조직 구조를 옛날 뭐 이거 무슨 구품중정법에서부터 시작한 이 18단계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직급제 이것의 이제 정형성 이것도 재검토할 때 또 되지 않았나. 팀제로 하든지 몰라. 외국 사례를 좀 더 공부할 필요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꼭 이 동양식으로 9단계 내지는 18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착착착착 올라가는 이런 기계적 그 직업 공무원제 이게 맞나 싶어요. 하여튼 뭐 그냥 대분류를 좀 해서 그 안에서 그때 맞춰서 기계적 순환 보직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그냥 담당제 이렇게 해서 일 끝나면 해제하고 적임자 뽑아서 쓰고 안에서 뭐 호선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 집단 안에서 한 팀 안에서 네가 짱 맡아라 아니면 너는 이런 태스크포스의 책임을 져라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조직 문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변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에 얘기하신 건 굉장히 큰 파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고급 등급의 어떤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고급화된 뭐 장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소위 이제 출세, 그죠? 시작점이 다른 거죠.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분류 자체가 혼돈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대통령령 공무원 임용령 표준적인 아마 국가공무원 대통령 이하 국가공무원을 그 중에서도 직업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인 것 같은데 그 공무원 임용령 별표를 내가 슬쩍 봤었는데 이제 최초 임용 시험은 9급, 7급, 5급 이렇게 5급은 흔히 고시라고 하는 이 단계 이 세 개가 있고 중간에 짝수 8급 그다음에 6급 여기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사실은 공무원들 상대로 시험을 보이거나 경쟁을 붙이거나 해서 그런데 9급은 최초 임용은 다 9급으로 하고 그 이상의 시험들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시험을 보여서 승진시켜서 해도 되지 않나. 9급을 광폭으로 하고 9급은 최초 임용 시험으로 하고 직업 공무원의 경력에 최초 이력은 다 9급으로 시작하게 그렇게 해놓고 중간에 이제 뛰는 거는 사실은 그건 근무 형태로 봐서 나 승진 시험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 반휴직 정도도 오히려 권장상으로나 뭐 이렇게 그거는 되고 말고는 자기가 할 거고 선택은 자기의 문제이겠지만
승진 시험을 준비할 때는 예를 들면 뭐 하루 4시간 근무만 시킨다든지 이런 기회를 뭐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 월급 좀 적게 주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게 신분은 유지해가면서 승진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어쨌든 저는 사관학교 같은 것도 이제 병사들 중에서 저 말뚝 받고 싶은 사람은 오히려 안에서 사관학교 일종의 입소식으로 해서 양성을 한다든지 그 시험 아니면 우수 병사 중에 말뚝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냥 연수기관으로서 사관학교를 거치게 해서 장교로 키워 나간다든지 이래서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르지만 군대 같은 데는 사실 밑바닥 저 보병 전투에 내가 방이 섰지만은 보병 전투도 알고 전투원들이 실제로 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아야 위에서 지휘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상상도 해봤어요. 좀 자주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어쨌든 이 억겁 시간 속에 무한한 공간 속에 진짜 조그만한 창백한 푸른 저 위에 이렇게 크로스로 만날 수 있는 사정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인연인데 이 인연 썩히지 말고 좀 더 진하게 어울리면서 나눌 거 나누고 이거 칼세이건주의인데 이게 하여튼 오늘 뭐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